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대학 통합을 추진하는 국립순천대학교와 목포대의 교명 선정 절차가 곧 시작됩니다. 앞서 지역 정치권에서는 통합대학의 교명을 국립김대중대학교로 정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학생들은 의아하다는 반응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국립순천대와 목포대는 올해안 교육부 승인을 목표로 막바지 통합 작업을 추진 중입니다. 최근 통합대학의 교명 공모를 마무리하고 곧 구성원 투표 등 선정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교명을 국립김대중대학교로 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김대중대는 통합대학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미래 전략을 담은 상징적인 이름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에서 태어나 대한민국을 세계로 이끈 인물이자 지역을 넘어서 국가의 품격을 상징하는 인물의 이름을 대학에 부여하는 것은 통합 국립대학의 정체성을 가장 분명하게 세우는 일일 것입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의견 제시라며 공식 절차를 존중하고 어떤 압력과 개입도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치권 제안에 국립순천대 학생들은 대부분 부정적이거나 의아하다는 반응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역의 존경을 받는 인물은 맞지만 대학 정체성과 곧장 연결되는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그쪽 관련해서 이름을 짓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김대중대라고 짓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명 선정은 어디까지나 학생과 교수, 교직원 등 대학 구성원의 뜻이 가장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차라리 지역명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김대중대학교는 처음에 들었을 때 좀 의아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학생 의견도 좀 듣고 막 어디 인터넷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걸 좀 더 활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한편 양 대학은 오늘 강진에서 대학통합 추진위원회를 열고 구성원 투표에 붙일 교명 후보를 선정하려 했지만 다음 주까지 논의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전라남도와 국립순천대, 목포대가 대학 통합과 국립의대, 대학병원 신설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본격적인 대학 통합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원활하게 과정을 뒷받침하고 전남도와 두 대학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절차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협약에는 대등한 통합을 전제로 캠퍼스 총장의 법적 지위 확보 공동 대응, 동서부권의 각각 국립대 병원 설립을 위한 정부 재원 확보와 행정적 지원 등이 담겼습니다. 또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절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조속한 추진도 포함됐습니다. 누리호 성공으로 뉴스페이스 시대가 열린 가운데 정부가 제2우주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로 우주센터가 있는 고흥군이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앞세우며 제2우주센터 유치에 적극 나섰습니다. 김단비 기자의 보도입니다. 2009년 나로호를 시작으로 최근 누리호 4차 발사까지 대한민국은 순수 우리 기술로 발사체와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세계 7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고흥 나로 우주센터가 있습니다. 국내 유일한 우주 발사장으로 오는 2027년까지 2차례 더 발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누리호는 기술적인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2027년까지 2차례 비행을 더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에 정부는 지난 8월 제2우주센터 구축을 국정과제에 반영했습니다. 민간주도 우주개발인 뉴스페이스 시장 확대와 발사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재사용 발사장을 포함한 첨단 발사장을 갖추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제2우주센터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미 관련 인프라가 구축돼 있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조성 중인 우주발사체 국가산단과 민간 전용 발사장 등과 연계해 효율성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흥군은 발사체 시험과 조립, 발사 등 전주기 과정을 집적화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주 산업 클러스터로 이미 지정이 된 바 있고 그와 연관해서 다수의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2우주센터하고 연계가 된다면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우주항공청은 고흥과 제주를 제2우주센터 유력 후보지로 두고 10월부터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흥군은 제2우주센터 유치를 위해 토지 매입 전략을 수립하는 등 사전 준비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2025 고흥 우주항공산업 비즈페스타가 오늘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10월 수도권에 이어 올해 두 번째 마련된 투자설명회에는 우주항공과 드론 관련 기업, 연구기관 등 80여 명이 참석해 고흥군의 우주항공산업 확장 가능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고흥군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업무 협약을 맺고 우주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여수와 거문도를 잇는 뱃길이 다음 주 월요일 끊길 것으로 예상되면서 섬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수시와 선사 간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번지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주민들은 해결책을 내놓기 전까지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최황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문도 주민 50여 명은 전날부터 여수시청에서 항의 방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수 거문도를 오가는 하메로가 오는 15일 운항을 중단할 것으로 보이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주민들은 여수시가 선사와의 협상에 미온적으로 대응해 사태가 악화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그 업무 협약을 조금 상호간에 변경해서라도 이 배가 정상 운항으로 갈 수 있게 할 수는 없는지. 최근 하메로 선사는 여수시를 상대로 협약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더 지급해야 한다며 약정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로써 양측의 갈등은 법적 다툼까지 확대된 상황입니다. 우리의 주장, 선사의 주장, 이게 조금 합의 일정을 좁혀지지 못했고 지금 아시겠지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선사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그런 판단을 지금 받아야 되고. 선사 측은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라도 여수시가 연료비, 선원 인건비 등 한 달 2억 원 규모의 지원을 해주면 운항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선 지급에 대해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거절하는 등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만일의 사태인 운항 중단을 막기 위해 여수시는 대체선 투입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하메로 같은 쾌속선을 단기간에 확보하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하메로의 운항 중단을 막거나 아니면 이에 준하는 쾌속선이 투입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거문도 주민들은 여수시가 확실한 대책을 내놓기 전까지 시청을 떠나지 않겠다며 점거 농성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기재부가 지역방송 예산을 152억 원이나 삭감하자 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지역방송 단체들은 지역 균형 발전을 줄곧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을 넘겼습니다. 김세정 기자입니다. 이번 주부터 부처별 업무 보고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첫 순서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선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이 국가의 생존 전략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분권과 균형 발전, 또 자치의 강화는 이제 대한민국이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대통령의 국정과제이자 국회 상임위원회가 확정한 지역방송 증액 예산을 삭감하자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예산을 막은 건 기재부가 사실상 국정과제 이행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결국 지역방송 단체들이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호소문을 전달하고 호소문입니다. 대통령께 잘 전달드리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전달하겠습니다. 이어서 항의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기재부가 근시안적인 삭감 결정을 철회하고 예산을 원상복구하여 지역방송이 최소한의 공적 상무를 수행하고 대통령님께서 꿈꾸는 지방시대의 동반자로 남을 수 있도록 기반을 지켜주십시오. 예산 편성권을 앞세워 묻지마 삭감을 한 기재부를 비판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지역 홀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의 지역 균형 발전 의지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세정입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고흥군 도덕면 가동마을 주민 1동 61만 2천 원, 도촌마을 주민 1동 63만 9천 원, 동촌마을 주민 1동 49만 5천 원, 봉성마을 주민 1동 23만 4천 원, 외봉마을 주민 1동 36만 원, 고흥군 포두면 내산마을 주민 1동 13만 원, 순천시 상사면 마륜마을 주민 1동 35만 원, 쌍지마을 주민 1동 15만 원, 왕조 1동 우명마을 주민 1동 15만 원, 현남 대동마을 주민 1동 25만 원, 순천시 왕조 1동 희망누리 봉사단 10만 원, 여수시 남면 미포마을 주민 1동 10만 원, 중앙동 13통 1동 45만 원, 학동 이편한 세상 여수 더퍼스트 어린이집 원화 1동 4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내일은 전남에 5에서 1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전남 동부권의 아침 최저기온은 5에서 9도, 한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16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2m, 먼 바다에서 1에서 3.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전 해상에서 풍랑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폭행하고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친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학대를 방치하고 영아 살해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로 남편도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친모는 지난 10월 여수시 자택에서 집에서 아들을 폭행하고 샤워기 물을 틀어둔 채 아기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했으며 직전 일주일여 동안 19차례에 걸쳐 학대, 방임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송치됐지만 압수수색과 홈캠 영상 분석 등 보안 수사를 통해 친모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규명해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